서울광장 아래 숨겨져 있던 355m의 지하 터널이 전격 공개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미스터리한 공간이 공개가 됐습니다. 조금 전 저희 뉴스캐스터가 직접 현장에서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 정확한 위치와 규모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방금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예. 을지로 입구하고 시청역 사이 공간이, 그러니까 수평적으로는 그 사이 공간이고, 그다음에 수직적으로는 이제 그 지하 상가와 지하철 그 사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발견된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 이게 놀라운 공간이 이제 그렇죠. 공개가 된 건데 예.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관리해온 공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관리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왜 이 시점에 저 공간이 시민들한테 공개됐는가 하는 부분이죠. 예. 예전에 7, 80년대에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보통 지하 1층까지밖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공간에 접근 가능성 등등의 효용성이 떨어져서 사실은 효용성이 낮았는데 최근에 이루어진 대규모 재개발은 지하 2층, 3층까지 상업 공간이나 업무 공간도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지하 2층 높이에 있는 저 공간도 이거 새로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내어놓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는 이 공간이 40여 년 전에 조성된 것이라고 밝혔는데 네.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는 겁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예. 아마 신중을 기한으로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지만 예. 저것이 조성된 시점은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1980년부터 83년 어느 시점에 그 공사가 진행됐을 때 되었을 거고 이제 그 공간의 용도가 처음에는 여기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가 상업 공간을 만든다는 말도 있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공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정확하게 특정 시점을 정하지 못한 거지. 사실은 지하철 2호선 공사하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시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은 해볼 수 그럼요. 있겠네요. 자, 그 규모도 상당한데 그렇다면 이 공간이 왜 만들어지게 된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신문 기사에 보면은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하철 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노선이 여러 차례 그 공사 중에 바뀔 정도로 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처음에 이제 발표했을 때 하고 노선도 조금 달라지고 용도도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이렇게 땅을 파고 나머지 공간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처음에는 지금 그 정도의 깊이 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는 게 기본적인 목표였었어요. 왜냐하면 차가 막 늘어날 때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동차를 위한 공간으로 쓰는 것보다는 상업 공간으로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상업 공간으로 쓰려고 했고 여러 차례 처음에 지하철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전체 마스터 플랜이 면밀하게 만들어질 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용도가 변경되고 하다 보니 저 공간이 이제 무용의 공간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실제 지하철을 연결하려다가 실패한 공간이라고 한다면 네. 왜 지하 터널부터 만들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지금의 입장에서 예. 보면 저게 지하 터널이죠. 근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지하 터널 공사라거나 지하 차도 공사를 하더라도 이게 터널로 해서 지상에서는 뭐 이렇게 연결 통로가 있는 그러니까 지상 출입구라든지 그런 곳 아니면은 밑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한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사실 1974년에 지하철 1호선 공사를 비롯해서 2호선, 3호선, 4호선 공사만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땅을 우리가 오픈컷 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픈컷 공법이요. 지상에서부터 땅이 그냥 파내려갑니다. 삽으로 파내려가듯이 예. 이게 파내려가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부분까지 다 땅을 파낸 다음에 그다음에 지하철 가는 노선을 내다 콘크리트 치고 그러면 그 사이에 빈 큰 공간이 남죠. 그럼 그 공간을 정상적으로 하면 흙을 대매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만들어진 공간을 기둥을 세우고 슬라브를 치면은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간을 처음에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니 시내 한복판에 지하 주차장을 만들자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문제나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업 공간으로 기획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을지로 입구에서부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까지 그 지하 상가가 만들어진 게 사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컷 공법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저 공간을 만들게 된 아주 기본적인 출발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에 이 공사 방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게 참 흥미로운데 그렇죠. 그렇다면 당시의 공사 방식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이런 지하 터널 같은 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예. 우리가 2017년경인가 서울시에서 이거 발표했던 또 다른 지하 공간들이 화제를 가진 적이 있었죠. 예. 여의도의 지하 벙커는 지금 이제 서울 시립미술관의 분관처럼 사용되고 있기도 하고, 그때 또 하나 지하철과 관련된 곳이 그 신설동에 있는 유령역이 발견됐다. 예. 라고 하는 신문기사가 굉장히 크게 나섰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하철 1호선의 신설동역이었는데, 그때 재밌는 게 그 유령역을 왜 만들었느냐? 사실은 그 당시의 그림상으로는 거기에 지하철 5호선이 지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계획은 5호선이 그렇죠. 지나갈 계획이었군요. 미리 이제 계획을 해서 예. 굉장히 백년지대계처럼 미래를 앞선 계획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2호선, 3호선을 하면서 지하철 노선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 못했는데, 야,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라고 해서 이제 일반도 오픈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은 도심과의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는 활용 가능성이 높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공개한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변에 굉장히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관련 내용들을 다시 들으니까 정말 신기하기도 한데 그런데 해당 공간을 보면 기둥이 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 저희 뉴스캐스터가 직접 현장을 전해드렸지만 좀 어둡고 또 공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려가 있는데 안전상의 문제는 좀 없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콘크리트가 뭐 기본적으로 수명에 100년 간다 그러고, 예. 일반 그 햇빛에 노출되면은 콘크리트가 이제 중성화라는 것이 진행이 돼서 이제 구조 성능이 떨어지는데, 땅 속에 있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중성화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시공만 제대로 했다고 하면은 예. 사실 구조적인 문제는 별로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단 이제 한 80년대 초에 우리가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기준과 이제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당시의 기준이 지금의 기준을 못 맞출 수가 있으니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발전된 기술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활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도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서울 도심 속에 이렇게 숨겨진 비밀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말씀해주신 여의도 벙커도 그렇고 경희궁 아래에도 방공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간들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그 경희궁에 있는 방공호는 예. 굉장히 커요. 다른 데보다 달리. 근데 그거는 만들어진 이유가 좀 다르죠. 경희궁의 방공호는 일제 강점기 말에 사실 잘 보시면은 광화문 일대에 통신국들, 전화국들이 굉장히 밀집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시 체제하에서 통신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희궁에다가 광화문 전화국의 시설들 전부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거대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진짜 제대로 된 폭격에 대비하는 방공호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공간 같은 경우는 경희궁을 원형을 복원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다행히 그 근처에 서울 역사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서울 역사박물관의 부속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수장고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건 경희궁과 서울 역사박물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번에 공개된 그 시청역과 일주일 사이 공간은 도시적 맥락 속에서 아마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교수께서 지금 설명을 해주시니까 상당히 더 이해도 잘 되고 흥미로운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공간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그 공간이 한 1000여 평이 될 정도 굉장히 넓은 예. 공간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은 굉장히 서울시에서 밀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과도한 지상의 밀도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대규모 개발이 지하 2층, 3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입체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근데 대부분의 대규모 개발이 상업 공간으로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시 소유이니까 공공 문화시설로 해서 그걸 네트워크를 시키면은 상업시설로 과밀화된 지하 공간의 쾌적성과 안전성과 그런 문화적 기능까지를 보태서 굉장히 좋은 그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이런 규모의 공간들을 잘 활용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하 공간에 관심을 갖게 된 굉장히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뉴욕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뉴욕에 이제 그 지상에 있었던 폐철도, 이제 용도가 사라진 철도를 공원으로 만들었는데 그 기찻길 공원,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주도가 돼서 활용하면서 굉장히 세계적인 명소가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공하고 나니까 뉴욕은 사실 서울보다도 지하철이 굉장히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그 공간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이라인은 땅보다 위에 있어서 하이라인 파크였는데 땅 속은 로우 라인이라고 해서 그 밑에 공간을 좀 공원을 만들어 보자. 근데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하 공간에 햇빛을 들이는 아주 친환경적인 첨단 방법을 도입해서 하는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커다란 성과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은데 예. 지금 친환경과 함께 새로운 개발보다는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의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 앞서도 도시가 팽창하고 있고 또 여러 기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지하 공간의 활용도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앞서 이야기해 주신 뭐 뉴욕의 사례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공간들을 좀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우선돼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지하 공간 자체가 이제 온도가 비교적 일정하기 때문에 지상보다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도 있지만 이제 설비가 과도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지하 공간 같은 경우는 재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세계적인 아직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지하가 아주 깊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그 환기라든지 또한 그 기술적인 방법으로 채광을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들이 좀 따라만 준다면은 주변에 이 공간이 주변과의 도시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외진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크게 어려움 없이 지금 현재 기술로도 가능할 거라고 기술력을 생각합니다. 활용해서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조금 또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서울 사대문 부근에는 또 문화유적지도 지하 공간에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새로 공간을 이렇게 파헤치는 거라면 문제가 되는데 이미 파헤쳐져 있는 거죠. 지금 공간들이 그쵸. 이미 마련돼 있는 네, 공간들에 주변을 대해서 더 활용을 하자. 파지 예. 않고 새로 짓는 주변 시설들과 지하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 파지 않는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친환경적이고 친역사적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예, 이미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약 보름 동안 이 서울광장 아래 지하 공간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인데요. 시민 탐사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하루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약 1시간 탐험 코스로 회당 10명 내외로 한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 서울광장 아래 비밀 지하 공간으로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